여러분, 코인 거래소 이제 신고 기한이 하루 남았죠. 내일이 마감입니다. 내일이. 그러니까 수많은 코인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죠.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200여 개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신고를 한 사업자는 5곳이에요. 5곳. 업비트, 빗썸, 코인은, 코빗, 플라이빗이라는 데가 또 했어요. 플라이빗이는. 4대 사업자 외에 플라이빗이라는 데가 지금 거래소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5개가 된 거예요. 그중에서 신고가 수리돼서 가상사업자, 1호 가상사업자는 업비트 한 곳입니다. 업비트 한 곳.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신고가 됐지만 신고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요. 또한 이게 신고를 해야 될 기업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고를 마친 곳이 5곳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피해 엄청 커질 거라는 그런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이나 코빗 이 4곳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라이빗이라는 데도 했는데 플라이빗은 실명 계좌를 확보를 못한 곳이에요. 실명 계좌를 확보한 곳에서는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업비트는요. 예치금이 42조 9,764억 원입니다. 실제 가입자도 829만 8,882명이고요. 아마 여기는 이제 가상 1호 사업자가 됐으니까 좀 안심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빗썸이나 코인이나 코빗이 이제 그 다음인데 빗썸은 310만 6,385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예치금은 11조 6,245억 원입니다. 아마 여기도 확보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죠. 아직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코인은도 마찬가지, 코빗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실명 계좌를 미확보한 곳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곱학스만 하더라도 96만 608명이나 되거든요. 거기에 예치금도 7,235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캐셔레스트도 마찬가지 17만이나 되고요. 후비오 코리아 33만, 퍼블게이트 10만 9천. 거기에 대한 예치금 수준도 3,960억 원이 캐셔레이트고요. 후오비죠. 후오비 코리아는 3,687억 원입니다. 그리고 퍼블게이트는 2,303억 원이고요. 이런 데까지 다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실명 계좌를 확보한 곳은 어떻게 하든 살아남을 거예요. 원화 거래가 가능하니까. 실명 계좌가 있으니까 계좌에다가 우리 돈 집어넣고 계좌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실명 계좌가 없는 데서는요. 원화 거래가 돈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돈 거래가 불가능하고요. 결국 말입니다. 여기는 코인 마켓이에요. 코인끼리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코인끼리만. 코인끼리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그 돈을 바꾸려고 그러면 실명 계좌를 확보한 이 4대 거래소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들, 이 실명 계좌를 미확보한 기업들, 원화 거래가 안 되는 것들, 거래소들 살아남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거래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ISMS라고 해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인정받은 곳은 18곳입니다. 여기는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고 코인 거래가 가능해요. 원화 거래는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가입자나 예치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221만 6,613명이 지금 가입하고 있고요. 거래 금액도 2조 3,459억 원입니다. 예치금도. 예치금 적지 않죠? 예치금. 이 중에 이제 원화 예치금은 1,990억 정도 되고요. 암호화폐 예치금은 2조 1,505억 원 정도 됩니다. 암호화폐 예치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예치금들이 계속 버텨주면 좋지만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수순으로 갈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는 가입자가 1479만 2,925명입니다. 예치금도 61조나 되고요. 61조 7,311억 원이나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실명 계좌를 미확보한 거래소들 24개 거래소, 지금 여기는 18곳만 해놨지만 24개 거래소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계속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마켓을 폐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만큼 돈을 벌어낼 수 있겠느냐. 예,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지 않는 한 이 거래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뭐 계속 돈이 자금이 있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인 거래소 줄폐업한다는 말도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를 받지 않은 것은 이미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무더기 폐업했어요. 그런데 ISMS 정보관리체계 인정을 받은 것도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 인정을 받은 것도. 그나마 위험하지 않는 것은 실명 계좌를 확보를 한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이나 코빗 여기에요. 그리고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이나 코빗이 계속해서 여기가 계속 또 1등을 할 거냐 아니면은 한두 개로 줄여질 거냐 이 문제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장은 실명 계좌를 확보를 해서 지금은 버티지만 앞으로 계속 버틸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많게 됩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1479만 2925명이라는 분들이 지금 코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소가 무더기로 폐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내재 가치를 평가를 하고요. 예, 거래소의 내재 가치는 그거잖아요. 예, 코인 거래도 돼야 되지만 원화 거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돈 넣고 코인을 사야 되고요. 코인을 살 때는 그 코인의 내재 가치가 얼마가 있는지 이것을 따져가면서 사야 된다는 것. 지금 우리는 좀 명심해야 돼요. 그거 무조건요. 무조건 사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다가는 오히려 타격을 입는다. 있는 돈도 날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코인은요. 거래소도 잘 따져서 하셔야 되고요. 코인을 살 때도 코인에 대한 어떤 내재 가치도 잘 따져셔야 된다는 거. 이 내재 가치는 딴 거 없습니다. 화폐로 사용 가능하느냐. 저는 그것만 따져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화폐로 사용 가능하지 않는 코인은 그거는 그야말로 동전이죠. 동전도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철조각도 아니고 디지털 휴지입니다. 디지털 휴지. 예, 그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실제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거래가 돼야지 그게 코인인 것이지 거래가 안 되는 걸 왜 사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능성 때문에요. 미래 가능성이라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저는 투자를 해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